팀스트에드 13번째 파트 연구개발성과 관리입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함께 알아볼까요? 질문 베스트 5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의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가요? 위탁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상호협약에 따라 소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된 횟수가 있나요? 아니요.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공개 기간 종료 전 연장 요청 및 추가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단,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연장 요청 및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 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단,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연장 요청을 해야 하며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도 연구개발 성과로 볼 수 있나요? 연구개발 사용 용도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비목으로 구매한 시설 장비는 연구개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R&D 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사에 따라 등록, 위탁 대상입니다. 연구개발성과 불인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 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매한 기자재,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은 연구개발 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학습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둘째,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셋째,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넷째, PMS 연구개발 성과 등록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구개발 성과란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무형의 성과를 의미합니다. 유형 성과로는 제품, 시설, 장비, 논문 등이 있으며 무형 성과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 무형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원천적 권리는 연구자에게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소유하며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소유 비율을 산정합니다. 성과 창출 형태에 따라 성과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합니다.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산정하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성과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일부를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인 사이로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해당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성과를 소유하는 예외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성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내외 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 발표회 등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거나 방송,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킴스트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킴스트와 사전 협의 결과 대내외 활동, 홍보 및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해양수산부 및 킴스트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논문, 특허 등은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취합하여 연구개발성과 등록을 진행합니다. 연구개발성과 등록은 TMS의 성과관리 탭에서 연구성과 등록, 조회를 통하여 성과를 등록합니다. 킴스트는 연구개발기관에서 등록한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연구개발성과 보완 요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성과 공개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필수로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 과제 번호,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개발 과제별 기여율을 필수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경우 양식에 맞춰 사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을 필수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에는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 지원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을 필수로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약기간 내 발생된 성과여야 합니다. 협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된 성과일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TMS에 증명자료가 등록된 성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해양수산부 및 킴스트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과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별 인정 기준과 필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성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제 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이며 TMS의 증빙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관리, 유통전담기관의 증빙자료를 등록 시 인정이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상표 등 한국특허정보원과 같은 전담기관 전산 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이 되며 출원 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관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게재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SCI 상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간행된 성과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만약 게재 예정, 확정인 경우 불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의 경우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의 경우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이 인정되며 학술회의명 및 발표 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정 및 개정의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가 인정되며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및 채택의 경우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가 인정되며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 결과로 보고서상 단순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 시방서, 지침의 제안 및 반영의 경우 발주처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 기준, 시방서, 지침의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가 인정되며 설계, 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로는 제안 및 반영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 종료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 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 필요 등의 이유로 3개월 이내 공개가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 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이 보완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년 이내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와의 협정, 조약, 양해각서 등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인치한 경우 기타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이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비공개 승인 요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연장 범위는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른 비공개 기간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PMS를 통한 연구개발성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등록을 위해 PMS에 접속하여 연구 책임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성과관리 탭에서 연구성과 등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성과연도, 예산연도, 과제명, 과제 접수번호 등을 입력하여 성과를 등록할 과제를 조회합니다. 성과를 등록할 과제가 조회될 경우 과제명을 클릭합니다. 연구개발성과 등록 현황에서 논문,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료, 사업화, 연수지원, 인력 양성, 취업 및 고용 등 해당 과제에 등록할 성과를 클릭합니다. 해당 과제의 성과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 성과에 해당하는 첨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논문, 특허의 경우 우측 상단에 NTIS 성과 검증을 통하여 등록 성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저장을 통하여 작성한 내용을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성과 정보 입력과 첨부 파일 등록 후 우측 상단 승인 요청을 클릭하시면 성과 등록 제출이 완료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핵심 요약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